예, 반갑습니다. 유사입니다. 예, 9월 8일 목요일 시사공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태풍이 지나간 그 뒷자리가 참 많은 안타까움과 슬픔을 우리들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참 돌아봐야 될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안타까운 소식들, 예, 특히 뭐 물적 피해, 재산상의 피해도 복구 작업을 서둘러야 되겠지만 특히나 인명 피해요. 네, 포항 아파트 침수 사건이 가장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희생되신 분들, 애도의 마음을 전하고 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겸해서도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소식 있죠. 구조자의 기쁜 소식도 있는 반면에 참이 모자 간의 엇갈린 운명, 비극이죠. 참 엄마는 구조되고 먼저 니라도 살으라고 내보낸 아들은 유명을 달리하는 참 안타까운 소식요. 참 우리 사회가 이런 걸 보게 되면 정밀하게 다듬어야 될 구석, 빈틈이 너무 많죠. 근데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도 모자랄 판에 국회가 저렇게 매일같이 정쟁으로 날을 새고 있습니다. 그것도 터무니없는 개인 비위로. 예. 국회도 국회지만 그 국회를 바치고 있는 각 정당들 꼴이 이거는 뭐 공당으로서의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정도로 한심 참혹한 지경입니다. 지금 뭐 지나고 난 뒤에 소잃고 외양간은 고친다고 그렇죠. 우리가 세상살이를 해도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검토하고 했는데도 특히 뭐 예를 들면 글 하나를 써도 한번 보고 다시 검토하고 또 뭐 퇴고하고 했는데도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했는데도 빠지는 게 있습니다. 그죠? 사람 일이라는 게. 그런데 우리 사회의 곳곳을 보게 되면 대충 하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죠. 이번 지금 그렇잖아요. 이런 인명피해도 그 지하주차장에 뭐 어지간히 비가 와도 괜찮더라 이런 건데 그 전조가 있었죠. 미리 우리가 보면 지금 뭐 어차피 지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만 강남역 침수 사건. 제 아는 분도, 제 아는 분, 직접 아는 분이 아니고, 아는 분의 아는 분도 이번 강남역 침수 사건 때, 남매간에 유명을 달리했어요. 오빠가 비가 막 쏟아지는데, 오빠가 집에 어떻게 오지? 뭐, 강남역에 물은 찬다는데, 뭐, 등등 해가지고, 집에 있던 여동생이 차를 몰고 간 거예요. 오빠 데리러. 그래서 오빠를 만났어요. 그 차에 싣고 돌아오는데 강남역이 침수가 되면서, 여러분, 침수되면 차가 붕 떠버립니다. 물 위로. 네, 여러분 그저 도로 주행하다가 보면 물이 찬 곳간에는 제어가 안 되고 차가 이렇게 돌잖아요. 그러니까 붕 떠서 그 배수구 물이 빨려 들어가는 배수구에 차가 그냥 처박히면서 침수 그냥 익사해 버렸습니다. 예, 남매가 달리한 사건이 있습니다. 멀쩡하죠. 그 서초동에 그래도 뭐 잘 나간다는 거 반포에 그 고급 아파트에 사는 모든 게 뭐 아쉬운 게 하나 없는 사람 어느 날 날벼락이죠. 예,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죠? 강남역 침수 사건, 차량이 수천 대가 물에 잠기는. 예. 그런데도 이 태풍이 그렇게 온다고 난리를 쳤는데도 우리가 시설 점검에 빠뜨린 거죠. 예, 주차장에 그렇게 물이 들이닥칠 것까지는 우리가 못 본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한 번 겪었던 저 경남 남해안제가 마산이나 뭐 저런 쪽에는 예, 해안 방호벽, 그러니까 차수벽이라고 하던데 물을 막는 그 벽도 2m 높이로 하고 해서 이번에 피해가 없었다는 거죠. 인명 피해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전에 한번 그 우리가 뼈아픈 교훈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은 지역은 설마 한 거죠. 이게 지금 뭐 서울코 외양간 고치는 격인데 여기 차수벽이라도 있었으면. 예. 그다음 뭡니까? 이 지하 주차장이라는 거가 갖고 있는 그 위험 요소들을 충분히 검토라도 해가지고 비상 매뉴얼이라도 하다못해 차수벽이 없으면 있었으면 그죠? 아파트 관리실에서는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 매뉴얼이나 이런 게 숙지가 안 돼 있으니까. 예? 그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참 그 애완도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죠? 민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관리인들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예? 택배 하나가 잘못돼도 난리, 주차 뭐 난리, 뭐 난리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막 아파트 주민들 그거에 못 살 지경이라고 할 정도로 이 일도 힘들지만 얼마 전에 보게 되면 경비원 뭐 극단적 선택하고 그런 사건들도 있었잖아요. 그 고충이 해야 되죠. 이거 분명히 내 차 몰아줬더러 뭐 했나 그런 생각을 먼저 했겠죠. 설마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 했겠죠. 그러니까 뭘 찹니다. 차 빨리 빼세요. 그 안내 방송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오히려 지금 화근을 키웠다는 거예요. 차라리 안내 방송 없으면 차만 손상되고 말 건데 사람이 지금 뭐 이건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예. 뭐 하기 좋은 말로 할 수 있는 언론들에서는 갑니다. 할 수 있는 대책인 차수판 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게 이것뿐이냐고 하는데 아니요. 우리 사회가 이거 닥치고 나니까 이제 차수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지. 언제 이런 데 관심을 가지셨나요? 어? 다리 무너지고 뭐 불나고 뭐 이런 정도 대형 사건, 그렇죠? 물류센터 화재 뭐 이런 대형 사건 또 꼭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후 약방분 시기였는데 그런 데만 관심이 있었지. 이런 실생활에 직결되어 있는 지금 공영 주차장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치동에 있을 때요. 그 개포 공영 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물이 들어 차는데 그거를 어떻게 처치를 못해요. 네. 그래서 저도 침수 피해를 한번 입은 적이 있습니다. 그건 꽤 오래된 일입니다만 그건 뭐 침수 피해니까요. 네. 지방 출장을 갔다 왔는데 장기 주차를 하고 갔다 오니까 차가 완전히 뭐 엉망이 된 거죠. 물이 들이차가지고. 서울에 물난리 났다는데 뭐 공영 주차장에 설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난리가 난 거죠. 양재천 주변에 있는 그 개포 공영 주차장. 예, 그건 뭐 진짜 뭐 이런 이야기 하기도 민망할 정도입니다만 찍었습니다. 지나고 난 뒤에 차수판만 있었으면 심지어는 그렇습니다. 주차장 침수 때 출입 봉쇄 비상 매뉴얼만 있었어도 지금 매뉴얼대로 했다는 거잖아요. 이번 그 관리사무소는 참 이건 딱한 일이죠. 매뉴얼대로 했다는 거잖아요. 침수 지금 현재 모든 아파트에 재난 대응 매뉴얼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침수 예상 시에 차량을 신속 이동하라고 안내하라. 그렇게 한 거죠. 그거만 믿고 내려갔다가 이 참사가 빚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참 물건이야 다시 사면 되고 재산상 피해야 다시 벌면 되지만 예?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고 이거 정말 안타까운 거잖아요. 우리 사회가 진짜 허술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죠? 이제 지나고 나니까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뭐 우리 사회 뭐 재난 관련 단체가 부지기수지요. 정부 예산 타먹고 활동하는 단체까지도 부지기수입니다. 그죠? 제 친구도 지금 재난정보학회 회장이에요. 어, 그런데 이 지나고 나서 이런 사고 터지고 나니까 꼭 밉잖아요. 얄밉잖아요. 미리 좀 음? 적극적으로 정부를 설득시키든지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비가 오면 특히나 방송이라도 내가 뭐 어떤 전문가라든지 뭐 그렇게라도 때를 써가지고라도 뭘 좀 알리든지 안 하고 꼭 뒷짐지고 불난지 부채질 하듯이 말이죠. 비 오기 전에 차량 이동을 공지해야 된다. 폭우가 시작되면 출입 금지를 명시적으로 그 출입 금지라고 써붙여야 된다. 뭐 이런 거요. 꼭 불난집에 붙여야 영장 지르는 소리. 죽고 난 뒤에 이런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오나요? 이게 전문가라고. 뭐 기사를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되겠지만, 예, 참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를 좀 이 계기로 정말 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더 있지 않게 꼼꼼히 각 파트별로 예, 꼼꼼히 체크해 가지고 대비책을 잘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쓸데없는 이 이전 투구, 진흙탕 싸움 그만하고 쓸데없는 헛돈 그만 쓰고 좀 우리 모두가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그 하는 방법 중에 이렇게 하는 게 좋으니 저렇게 하는 게 좋으니를 두고 서로 다투는 거는 얼마나 좋잖아요. 예? 전혀 터무니없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해놓고 그거 가리기 위해서 온 통례방네 분탕질 치는 이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국힘당도 그렇고 이준석 개인 비위고 이재명의 개인 비위지 이게 정당의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권력 싸움도 아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권력 싸움 형태로 가는 것도 웃기지만 정당 차원에서 개인 비리를 방패막이 해주는 꼴도 웃기지만 공사 구분이 이렇게 안 되는 사회인가라는 거죠. 어? 그래도 뭐 정치인이라 사회 모범을 보여야 돼. 모범은 못 보이더라도 기본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본전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 공사 구분을 다 뭉개버리잖아요, 지금. 예? 국법 질서를 다 뭉개버리잖아요, 지금. 어? 사법부가 일개 개인 비위자의 분탕질에 그냥 들러리 쓰고 있는 이 사법부 한 명, 예, 정당 꼬라지 한 명, 국회 꼬라지 한 명 한번 보십시오. 어? 국회에 지금 대정부 질문을 한다는 사람이 이게 술 주정을 하는 건지 대정부 질문인지가 의심스러울 정도 횡설수설을 하고 있는 이런 꼴요. 정말 피가 끓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이거 이런 엄청난 일을 두고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 이 일 터지고 나니까 대통령이 현장 시찰 간다 하니까 뭐 이제 집권당 원내대표니 뭐 국회의원 몇 명 이렇게 설치는데 아니 이 문란이 날 때 우산이라도 쓰고 도대체 내 지역구에 무슨 취약지구가 있는지 구청장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지는 내도록 이런 짓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정쟁에만 몰두해 있었고 헛짓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응? 대통령 비상근무하는데 술 처먹고 있는 공무원처럼 그 대통령 내려간다 하니까 그 카메라에 얼굴 좀 내미겠다고 내려가서 뭐 재난지역 선포를 뭐 건이 아닌 이따위 헛소리나 해서고 말이죠. 사람 죽은 뒤에 재난 선포가 뭔 의미가 있고 돈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요, 도대체. 네? 지 새끼 죽어도 이따위로 하냐고요. 염장 지르는 거죠. 염장 지르는 거지.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는 거죠. 참 진짜 아, 분노스럽습니다. 그죠? 분노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그런지 선관위 유권 해석이 그나마 그래도 반듯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대선 관련해서 유죄 확정이 되면 유죄 확정이 되는 것만으로도 의원직이 상실된다라고 선관위가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당연한 거죠. 아마 이게 문재인 정권 같았으면 그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또 뭐 복잡한 절차 거쳐라고 규정은 있죠. 예? 이런 사람들은 일벌백계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뭐 한두 건입니까, 지금? 예? 혐의로 지금 고소고발되고 조사받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10건이 넘잖아요. 그것도 한 건만 해도 보통의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대장동. 뭐 수천억이야. 예? 걸핏하면 수천억이야. 수십억이고. 성남 FC, 예, 백현동, 또 이제 위례 신도시까지, 법인카드까지, 경기도 법카까지, 뭐 지금 이게 한두 개 변호사비 대납까지. 이게 말이죠. 거기다가 대북 사업까지도 있잖아요. 이게 한두 개입니까, 여러분? 이게 보통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상상할 수 없는 짓을 지금 한 거잖아요, 이게. 뭐, 단순히 거짓말 한 거, 지금 현재는 단순히 거짓말 한 게 지금 1차 문제되는 거잖아요. 허위사실 공표, 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예? 당선 무효가 되는 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이죠. 이게 확정이 됐을 때 의원직이 자동으로 상실되냐라는 걸 두고 선관위의 유권 해석을 의뢰하게 된 거죠. 예? 선거법상에서는 공직선거법이죠. 공직선거법상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 선거법 위반을 하면 당선 무효가 된다라고만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해 선거, 자기가 당선된 선거라는 거죠. 예? 그 바로 직전에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하고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게 보궐선거잖아요. 그거와는 무관하다. 당선 무효이 확정돼도 의원직 상실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그런 어떤 당선 무효가 되더라도 의원직이 자동 상실되는 것이 아닌 거다라는 해석이 우세했다라는 거죠. 예? 이게 이제 보궐선거 관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어? 국회법에 그게 있다는 거죠. 의원직 퇴직 규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들여다보니까 그러니까 국회법 136조 2항이라고 그래요.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됐을 때, 이게 당선 무효라는 거죠. 됐을 때는 퇴직한다. 그러니까 퇴직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당선 무효가 되면 자동 퇴직되는 규정이 있으니까 그걸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예, 유죄 확정, 100만 원 이상의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면 의원직도 상실된다. 라는 거죠. 단순히 피선거권만 상실되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선관위가 그렇게 유권 해석을 해줬다는 겁니다. 이 조선일보가 선관위에 문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예,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피선거권이 상실되면 국회법에 따른 퇴직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상실된다는 거죠. 아, 의원직이 상실된다. 예. 예, 그러면서도 이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건 뭐 이래 되면 이제 민주당의 볼통이 떨어지는데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민주당이 선거 보전금으로 지원받은 예, 400억, 434억입니까? 그걸 다 토해내야 된다. 민주당 지금 살림 다 탈탈 털어도 그 돈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민주당도 지금 거들나게 되었습니다. 개인 비위 방탄 바리케이트 쳐주다가 예. 그리고 정당 꼴도 이미 공당으로서 위신을 다 잃어버렸어요. 도대체 뭐 하는 당이냐는 거죠. 예? 이게 지금 이 난리통에, 이 물난리통에 예? 쿠팡 물류 화재 때도 먹방 방송하고 그 정신없는 짓을 해가지고 그 난리를 치면서 이 물난리통에 예? 압도적 다수당이라고 그들이 그렇게 입버릇 참아 그렇게 어? 법은 막무가내로 그렇게 만들면서 이 재난 현장에 당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느니 마느니 그거 여론전하기에 급급했지 어느 수해 현장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갔다라는 이야기가 있나요?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거고 윤석열 정부가 하는 거지 민주당은 안 하는 거예요. 응? 하다못해 자기 지지 기반이라는 호남 지역이라도 가본 게 있나요? 응? 제가 모르고 있나요? 이런 사람은 상식선에서도 퇴출이 돼야죠. 이준석 당연히 퇴출돼야죠. 뭐 그건 뭐 이제 항변 못할 법적인 근거를 찾는다고 수사하고 조사하고 뭐 적용 법규를 찾고 재판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이게 누가 봐도 단순히 심정만이 아니잖아요. 이미 물증이 너무 많다는 거잖아요.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예? 변호사비 대납건 지금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지금 검찰 수사기관들이 또 썩었냐 하면 그 수사 기록을 그대로 통째로 다 유출했고 그 기록 유출한 거를 지가 파일로 갖고 있다가 털렸다는 거잖아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죠?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 의원단이 됐다. 국회의원이 이제 전부 방탄 조끼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예? 무슨 표적 수사요? 무슨 표적 수사? 일반 범죄인 잡범들보다가 너무 죄질이 나쁘죠. 예? 공권력을 이용해서 그 지위를 이용해서 정책을 빌미로 해서 공무집행을 빌미로 해서 이거 어마어마한 비리를 저지른 거잖아요. 예? 초대형 부패 비리 사건을 가지고 표적 수사를 그래죠. 이게 도대체 아무리 말로 먹고 사는 정치라고 하지만 예? 이거를 이런 사람을 당대표로 뽑아놓고 표적 수사라고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그래 표적 수사인가 보다 하나요? 진짜 그런 지지자들이 있나요? 지지자들도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그렇게 생각하는 지지자가 있나요? 그렇다면 자기 평형 감각, 자기가 문제를 보는 그 감각, 어? 그 감수성, 이걸 다시 좀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미쳐도 좀 심하지 않아요. 속으로는 알지만, 그래, 뭐, 겉으로라도 좀 이렇게 지지해준다. 그런 정도라도, 글쎄요. 이걸 진짜 마음으로 우러나서 이 말을 진짜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참 이해가 안 되죠. 표적 수사? 그래서 당이 막아줘야 된다. 막을 놈은 막아야죠. 도둑놈을 지금, 그것도 엄청난 도둑놈을 지금 그 혐의를 받고 있는 놈을 지금 저러고 있잖아요. 이 사람 때문에 사람 며칠 죽었어요. 그 사람들
이재명이 이 문제가 안 됐으면 죽을 일이 없잖아요. 지금 직접적으로 이제 보고했다라는 물증이 나왔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고 김문기 같은 경우에 그 사람이 왜 죽나요? 어? 한 가정을 완전히 파탄을 내버린 거잖아요. 한 인간을 완전히 날벼락을 진짜 친 거잖아요. 한 인간에게. 이게 뭔가요? 왜 김문기가 죽어야 되나요? 그것뿐만인가요? 어? 어떤 의미에서 이 사람 때문에 모질는 옆에 있다 벼락만다고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하고 인연이 되는 것 때문에 그 억울한 죽음이 또 생긴 거잖아요, 여러분. 예? 지금 보십시오. 도대체 민주당이 뭐 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검찰이 지금 고발돼 있고 수사하고 있는 이재명 사건들 수사할 때마다 다 의원총회 열 거예요? 어? 민주당 의원총회는 지금 무슨 의원총회예요? 검찰 대책 수립반이에요. 뭐예요? 예? 이거 참 여러분 민주당 지지자 여러분, 당원 여러분, 이거 지금 정당골 이렇게 방치하셔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예? 참 코미디 같은 김건희 특검법, 되지도 않을 특검법, 이거 지금 추석철 등등 해가지고 지금 막 물타기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이미 뭐 언론을 통해서 너무 많이 알려져 있어서 이거 되지도 않는 거, 물타기라는 거, 정치 공세라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합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을 지지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타꼼하게 버릇을 잡아가지고 바로 서서 제대로 지지를 받게 하는 게 당원의 도리가 아닌가요? 네? 지금 이거 지지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정말 국민적 지지를 얻는 일반 보통 평균인의 감각에서 아, 그래도 뭐 그래 생각은 다르지만 이런 주장을 하네라고도 받아들일 만한 그런 정당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네? 네. 지금 뭐라 그럽니까? 예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법 집행 절차에서 예외는 없다. 출석 요구 안 하면 강제 집행해라, 체포영장 발부해라까지 지가 트위터에 썼던 게 이재명이잖아요. 지금 뭐라 그럽니까? 민주당이 하는 소리나 이재명이 하는 소리는 대선 후보에 대해서 검찰에 출석하라는 요구 자체가 터무니없다. 뭐 대선 후보가 무슨 뭐 큰 벼슬이나 되나요? 네? 이거는 대선 후보 되기 전부터도 있었던 저질렀던 자기 비위잖아요. 문재인 정권이 수사를 시작했던 거잖아요. 그게 윤석열 정부가 수사를 시작한 게 아니고 그거 제대로 수사 안 해서 민기적 넘어온 게 지금 이렇게 정리된 거잖아요. 검수완박 등등 해서 시간에 쫓기면서라도 빨리라도 해야 되니까 하다가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또 뭐 시행령 이런 거 해서 그거 좀 제대로 좀 조정하려고 드니까 뭐 시행령 뭐 또 뭐 난리니 뭐 한동훈이 탄핵하겠다는 대도 않은 소리 엉터리 소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진짜 삼척동자가 웃을 일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이 지금 민주당까지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지금 멀쩡한 사람들이. 예? 지금 여러분 선거법 위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깃털입니다. 그죠? 진짜는 대장동, 백현동, 변호사비 대라, 법화유용, 성남 FC 등등등 이게 뭐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진짜 초대형 사건들인데 이걸 지금 이걸 지금 비호하겠다고요. 그 비호하는 선을 넘었었어요. 걸핏하면 의원총회. 예? 하루가 멀다 하고 의원총회. 이게 민주당이에요. 차라리 당명을 방탄의원당이라고 바꾸셔요. 방탄당으로. 어?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민주당? 지정신이 있는 거예요, 지금? 어? 그렇잖아도 문재인 정권 때 우리 사회의 법률안을 만들 때 주로 이제 민생 관련 법률안은 정부에서 발의한 정부 입법이 압도적이었는데 문재인 정권 때는 이게 완전히 어떤 의미에서 엉터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어? 그 부분 나중에 우리가 또 한번 좀 더 정밀하게 들여다봐야 될 부분인데요. 자, 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예. 그 직접 그 수사팀에 있던 검찰 수사관이 예? 쌍방울 수사 관련 여러분 뉴스 들으셨죠? 쌍방울 그룹 수사 기밀 이거를 그냥 어, 통째로
쌍방울 임원한테 뭐 선배님 하니까 뭐 선후배겠죠. 예. 저번에 부탁한 겁니다. 그거 다 남아 있다는 거잖아요. 쌍방울 회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이걸 통째로 복사해가지고 넘겼다는 거잖아요. 예. 임원한테. 그러놓고 쌍방울 범죄 사실 해가지고 PDF 파일로 스캔해가지고 또 보관해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나중에 아마 저거겠죠. 네, 이렇게 해줬는데 아마 뭐 또 다른 어떤 거래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이제 그런 걸 이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겠죠. 일단은 수사 기록을 유출했다. 수사관이. 이게, 그렇죠? 도둑놈 잡으라고 둔 수사관이 도둑놈한테 니 이렇게 털릴 수 있으니까 알아서 도망가라는 거잖아요. 예, 물론 이 지금 재판이 회부됐다고 합니다만, 자, 이게 지금 우리 이 사법 현주소입니다. 재판부요, 사법부 지금 가보시면 억장이 넘어지잖아요. 지금 이 수사 한번 보십시오. 억장이 무너집니다. 예? 정말 의상실의 수사 현장 많이 봅니다. 저도. 예? 도대체 이게 기업체 면접이야, 조사야, 수사야 싶을 정도로 헷갈려요. 면접하듯이 해놓고 나중에 가면 수사 보고서 쓸 때 보면 소설을 써버려요. 그때 묻지도 않은 사실을 물은 것처럼 문답 꾸며가지고요. 가관입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조서 꼼꼼히 읽으시고 간인 빠뜨리지 마시고요. 들어 간인 빠뜨린 경우들도 있어요. 그 간인 빠져도 그것도 누락하는 경우들도 경찰 수사관들이 들어있더라고요. 정말 가관이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한 기록 자체를 통째로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쉬쉬쉬 덮어. 그런데 이게 재판에 회부되니까 기소 의견으로 이게 수사 기록이 없냐, 경찰 수사 기록이 없냐, 그 역추적을 하니까 경찰이 수사 기록을 잃어. 그러니 참 여러분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싶죠. 네. 우리 이 법무팀에서 그 확인한 그런 사건들도 있습니다. 웃지 못할 사건. 그래서 그 사람 타부서로 점검 배치되고 수사부서에서 잘렸죠. 수사부서에 있으면 일이 많지만 월급이 더 나옵니다, 여러분. 그 수당. 예. 수당 줘도 일이 힘들어서 귀찮다 이래서 그냥 나는 경찰 월급으로 좋아. 그러면 교통 뭐 이런 데 있고. 예. 그것도 수사부서에 있다는 게 좀 가오가 잡히잖아요. 수사경찰이 또 한때는 되려고 했는데 요즘 또 일 많다고 서로 안 하려고 한대. 일이 너무 많아서. 근데 수당이 더 붙어요. 예. 보통 경찰 월급보다 뭐 20, 30%인가 수당이 더 붙을 거예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그 이제 타부서로 전출된 거죠. 그런 틀이 일도 있습니다. 공문서를 유실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예? 자, 지금 여기 보면요. 통화한 기록까지 다 남아 있잖아요, 지금. 예? 이게 업무용 PC로 또 보냈다는 거잖아요. 예? 형사사법정보 시스템이라는 킥스라는 그 정보망에 접속해가지고 압수수색 영장 자료를 6장 분량이라는데 통째로 그냥 쌍방울 임원한테 줬다는 거예요. 예. 이게 도대체 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나라 꼴이? 예? 이 사건이 그거죠. 전환사채 얼마 전에 바로 한 4, 5일 전에 터졌던 조금 더 되나요? 일주일 정도 반경이 있죠. 예? 2020년에 발행한 전환사채 45억 이거를 매각하는데 뭔가 냄새가 난다는 거죠. 전환사채. 그중에 한 20억 정도가 문제된다 그러잖아요. 뭔가 좀 냄새가 난다라고 했는데 네. 그런데 이 수사하고 있는 그 자료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수사 자료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흘러 들어간 거죠. 소위 이제 쌍방울 쪽에 변호사한테 그 자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꼼짝 말아 된 거죠. 꼼짝 말아 된 거죠. 그래가지고 털려서 이제 공무상 비밀 누설이죠. 개인정보보호법 등등 이제 그거는 뭐 따라 붙는 거고요. 수원지검 형사일부가 이는 둘 다를 일단은 구속 기소했다는데 자 구속 기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연히 뭐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럴 정도로 우리 국가 기강이 사회 기강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오늘 이 국가 공권력을 막 지금처럼 진짜 권력 사유화라는 표현이 너무 그것도
그래서 하는 이야기고요. 엉망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 살림만 엉망이 아니고요. 공직기강이 엉망입니다. 예. 그 구성원들조차 생각을 다 지금 이상하게 만들어 놔가지고요. 정상적인 사람보다는 좀 뭐라 그럴까요? 불량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막 출세하고 득세가 돼가지고 지금 엉망이에요, 지금. 이거 지금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수사하면 자꾸 그러잖아요. 수사팀에서 유출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놈들이 유출하는 거죠. 이런 놈들이. 수사팀은 수사팀입니다만은 예, 특정 이해관계가 있는 놈들이 이 짓을 하는 거죠. 예, 우리가 남이 가시고. 자, 이렇습니다. 자, 일단 뭐 이재명 관련, 민주당 관련해서 이제 예, 대략 했으니까 이 국힘당을 오면 그렇습니다. 예. 지금 어떻습니까? 국힘당 관련. 예? 저 지금 비대위원장 누구를 하냐, 뭐 박주선이냐, 뭐 등 그다음에 뭐 이야기 나옵니다만 궁여지책이고 저게 봉합이 될까요? 이미 예, 금이 갈 대로 다 가버린 거죠. 예, 언론에서 언급하는 게 그렇습니다. 윤핵관, 그다음에 이준석의 중핵관, 그다음에 검찰 중심의 검핵관, 그다음에 뭐 건핵관, 예, 건핵관은 아마 김건희 여사 쪽 같아요. 이거 이런 사람들이 싸움을 다투고 윤핵관, 이핵관 그러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까지 또 수식어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 조선일보 배성규 논설위원이 쓴 태평로라는 칼럼을 보면 윤의 귀잡기, 이 귀잡고 땡기는 거죠. 그냥 윤을 귀잡고 흐르는 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귀잡기 다툼. 이 결말이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예? 원팀은 실종된 지가 옛날이고 어, 비빔밥 잘 비벼가지고 맛있는 밥 비빔밥이 아니라 잡탕밥이 돼버렸다는 거죠. 예. 자, 여기에 이재명 방탄 의원단이든 뭐든 전쟁이다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이야기지만 어쨌든 전쟁이다고 해가지고 똘똘 뭉친 일치단결한 저놈들 어떻게 상대할 거니? 이 콩가루 된 집안으로 라는 거죠. 국힘당. 예? 예, 협치는 어차피 날쌘 거고요. 예, 이재명 검찰 소환하면서부터 협치는 날쌘 거고요. 예? 자칫하면 이제 또 다른 이야기는 텔친 이야기도 좀 유행으로 나오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텔레그램 친구 이야기 또 나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떻게 될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될까? 예. 정말 4분 5일이죠. 4분 5일입니다. 그죠? 예, 진윤, 비윤 뭐 이렇게 하다가 지금요. 예. 자, 이렇게 가면 뭐 총선은 둘째 치고라도 국정 동력이 하나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죠? 혼자 그냥 저렇게 동분서주할 뿐 아무것도 되지 않을 거다는 거죠. 내각도 무기력해. 예. 참모들도 뭐 저렇게 엉망진창이야. 참모들도 지금 보게 되면 뭐 대통령실 개편 그러면서 어수선하잖아요. 예, 국힘당은 저렇게 콩가루 집안이 돼 있어.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어떻게 할 거냐. 예? 또 그렇다고 해서 검찰 수사가 예리하고 문제의 핵심부를 딱 정확하게 딱딱딱 매듭을 짓는 것 같아요. 세월 없어요. 지금 보십시오. 정말 지지부진하고 어떤 의미에서 자꾸 변죽만 올리고 딱 부러진 결론 없이 사람 피곤하게 짜증나게만 하고 이런 국면이 계속 가면 지금 벌써 넉 달입니다. 그죠? 훅 갑니다. 지금 넉 달이고 정기국회 그러는데 이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느끼는 감각으로는 해가 바뀐단 말이에요. 해가 바뀌면 이거 어떡할게요? 그러면 바로 이제 그 다음 해에 있는 총선 전국입니다. 이름하여서. 예? 해가 바뀌고 내년 3월 지나고 4월 1일 넘어가면 총선 체제예요. 자, 그때까지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국정은 완전히 물 건너가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총선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도 타이틀을 그렇게 단 거죠. 이제 뉴스의 중심에 서도록 해라. 지금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움직이니까 어? 하다못해 막 땡전 뉴스처럼이라도 뉴스를 만들어라. 그래서 뉴스 중심에 서서라도 국민들이 아, 뭐 내용이 있든 없든 간에 아, 나라 살림살이의 중심이 정부구나.
윤석열 정부가 중심에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뭐 걸핏하면 이재명 뉴스, 뭐 이준석 뉴스 이게 뭐늘 도배를 해버리고 그다음에 끼워넣기 식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뉴스의 메인을 장식하라, 메인을 잡아라. 라고 국정의 중심에 서라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네, 썸네일에다가 관로 쳐놨잖아요. 뉴스의 중심에 서라. 그게 되고 그다음에 국정 실질 국정의 중심에 서라. 그래야 진짜 전쟁인 경쟁이든 경제든 민생이든 뭐 될 거 아니냐라는 거지. 예? 그리고 뭐 공정이든 상식이든 보여주면서 그렇게 자꾸 다시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고 열정을 끌어내 가지고 밀어가야 될 거 아니냐는 거지. 이제 쟤들이 자꾸 뉴스에 전면에 나서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뭔 짓을 해도 가려버리잖아요, 지금. 네? 윤석열 대통령이 뭘 하면 이준석이 분탕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뭐 하려고 그러면 이재명이 사건 터지고 이거 자꾸 덮어버리고 가려버리면 안 된다. 이거를 다 뚫고 나가서 뉴스에 우뚝하게 중심에 설 수 있는 걸 하라는 이야기였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국힘당 이거는 좀 비상한 결단을 해야 될 거예요. 단순히 봉합하는 선이 아니라 완전히 물갈이 한다고 생각해요. 완전히 물갈이 한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전면 해체하고 새로 재창당한다. 단순히 창당이 아니라 예, 정당을 새로 만든다라는 각오로 해야 될 겁니다. 완전히 물갈이를 해야 된다. 그렇게 폭넓게 인재를 좀 찾아야 돼.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정부가 진짜 못하는 게 알리는 거 못하고요. 지금 뭐 김은혜 홍보수석 하나 앉혔다고 홍보가 안 되잖아요. 기존의 대변인이 워낙 부실하게 못했던 그 대변인 역할 정도만 해주는 거지 홍보를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국정 홍보를. 오죽하면 그렇잖아요. 문재인 정권 때 탁현미가 그립다. 그런 놈 하나도 없냐라는 거지. 예? 홍보 못하고. 그 다음에 뭔 정책을 이렇게 오거나이징을 못해요. 조직을 못해요. 어? 쟤들처럼 선동, 조직, 이게 이제 일체잖아요. 선동은 차라리 양심상 그런 거는 못하겠다 해서는 안 될 짓이다. 뭐 좋아요. 일정 정도 선동, 사기 진작도 필요한데 동기부여나 사기 진작이잖아요. 선동에 따른 측면이. 그게 도가 지나치면 선동, 선전이 되는 거고. 네. 선동도 못해. 네? 선전전에 등한해. 홍보 못해. 조직 못해. 도대체 그냥 생각만 있으면 일이 되냐고요. 구체성이 있어야지. 실행력이 있어야지. 예, 그런 면에서도 좀 다듬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온통 난장판입니다. 이 민생 되나요? 지금 국가교육위 상임위원 인선을 두고도 이게 지금 이념투쟁, 정치투쟁판이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대통령이 지명하는 한 명을 포함해서 세 명의 상임위원 중에 네, 지금 이 인선을 두고도 지금 난립니다. 여러분. 네. 거론되는 사람들은 뭐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있습니다. 교육위 인선조차도 싸움판입니다. 진흙탕 싸움판.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행정위원회가 너무 많은데요. 이 교육부 산하라고 하지만 국가교육이요. 이게 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산하라고 해야 되나요? 뭐 또 다른 별도의 기관이라 해야 되나요? 국가교육이 이거 만들어야 될까요, 여러분? 어? 교육부도 지금 자꾸 사사건건 교육을 너무 관치 행정으로 가져가서 문제인데 국가교육위까지 또 만들어야 될까요? 이게 옥상호가 아닐까요? 어? 이거를 정확한 의도는 그거죠. 숨은 의도죠. 저희는 문재인 정권 때 소위 말해서 네, 교육을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세뇌시키는 게 목표였죠. 네? 2021년 7월 20일에 제정된 게 소위 문재인 정권 때 지금 현 민주당 정권이 제정한 법이 국가교육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 법에 따라서 국가교육위를 만들겠다는데 이게 옥상호기잖아요, 여러분. 예? 교육 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 이게 국가교육이 설립 목적이라는데 늘 명분은 그럴듯하고 화려했죠. 정말 말하는 청산 뉴스죠. 근데 하는 짓은 천하의 개망난이들 짓만 해왔잖아요. 예? 여기 상임위원이 세명이래요. 대통령 지명 한 자리, 나머지 이제 국회 지명인데 그걸 가지고 지금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전체 위원이 21명이래. 여러분. 위원 21명 여러분.
이것도 예산 낭비입니다. 지금 행정위원회를 대폭 줄여야 될 판에 이것도 법을 만들어 놨어요. 이게 뭡니까? 교육 정책을 사실상 쥐락펴락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문재인 정부 때 만든 겁니다. 지금 이제 이 법에 따라서 만드는데 오히려 이 법을 폐지를 하고 이 위원회를 없애야죠. 교육부가 있는데 이 국가교육이 왜 또 필요합니까? 어? 그러면 교육부는 뭐 하나요? 이제 국고보조금 가지고 이제 그 보조금 장난질만 하나요? 어? 그리고 이런 건 또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또 장난질 하나요? 그럼 국가교육이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자, 이 판국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 우리는 아직까지도 국회에서 놀고 있습니다. 반도체법. 그죠? 예, 근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IRA, 인플레 금지법. 2주 만에 일사천리로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그죠? 흔히 하는 말로 정치도 경제도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때잖아요. 때를 놓치면 허탕이잖아요. 정의도 그렇죠. 때 지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불의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죠? 제때, 제 시간에 구현되어 정의인 거죠. 지금 뭡니까? 타이밍 다 놓치고, 예. 남 뒷북, 남 다 걷어먹고 난 뒤에 이삭 죽게 하고 있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국회에서 지금 놀고 있어요. 반도체법. 예? 지금 중국, 지금 우리 이거 반도체 틀리면 우리 경제 20% 무역 수준으로 놓고 보면 틀리는 거잖아요. 나라 경제가 주저앉을 판에도 이러고 있습니다. 중국 한번 보십시오. 어? 국가적으로 지금 다 미국 한번 보십시오. 국가적인 미국 한번 보십시오. 국가적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방탄하고 있고 한 놈은 계속 분탕 치고 있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 부분 국회에서 놀고 잠자고 있어요.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죠? 보십시오. 한국에 투자하기로 했던 투자금, 네? 어떻게 됐습니까? 상무장관 전화 한 통화로 그 돈이 전부 다 어떤 걸로 돼버렸어요. 네? 왜 어떤 게 됐을까요? 여기에 한몫한 거지요. 반도체법이 지금 반도체 지원법이 정부에서 잠자고 있잖아요. 지금 국회에서 잠자고 있잖아요. 그것도 한몫했겠죠. 뭐 법이 나오면 네? 투자자들은 그걸 보고 동향을 보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다가 상무장관이 전화하니까 미국으로 다 원위치 돌려버렸다는 거죠. 7조. 우리 지금 한 푼이 아쉬운 판에 7조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네? 이건 저 대만 실제 투자하는 투자자는 대만 기업인데 대만 반도체 기업인데 그 기업이 원래 한국에 투자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상무장관 미국의 상무장관 뭐 펠로시 효과가 있지만 전화해가지고 설득해버리니까 그냥 그 7조 원이 미국으로 가 미국에 투자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 지금 뭐 하는 거냐는 거죠. 이 정부, 이 국회 도대체 가장 큰 걸림돌이 국회입니다. 그죠? 뭐 하는 거냐는 거죠. 네? 떠먹여주는 밥도 못 먹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네? 지금 우리 투자 실체를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조금 아시겠지만, 예, 우리가 해외에 투자한 게 약 한 80조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로 유치한 투자라는 게 얼마 되질 않습니다. 예, 한 10조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는 거죠, 여러분. 예? 참 쌀 팔아서 죽 써먹는 짓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이게 이제 좀 국회 예, 각 당 지지자들 자기 당 사수하는 것도 좋지만 좀 국가적 안목으로 전체를 좀 보는 안목으로 지금 당장은 선거가 있지도 않으니까요. 정당이 정당의 재기능을 하게끔 의정 활동을 국회가 국회답게 돌아갈 수 있게끔 좀 따갑게 좀 꾸준도 하고 나무라고 해서 바로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계속 방치하고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가서 이게 뭐 될까요, 여러분? 네? 또 그렇게 우리가 남이가로 해놓은 정당이 모든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특히 뭐 어차피 내 편 딱 서 있는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저처럼 이렇게 중도의 중간에 있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늘 이렇게만 가도 좋은 건가요? 이대로 좋은 건가요? 예, 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은 태풍 관련 안타까운 소식이 너무 좀 여운이 많이 남는 그런 하루기도 하고 해서 오늘 좀 줄이겠습니다. 예, 생활 주변
당장의 재난은 피해갔지만, 그렇잖아요. 재난이 얼마나 큰 재난이냐가 중요한 것보다도 우리가 얼마나 잘 준비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게 뼈저리게 또 느껴지는 한판이었잖아요. 예. 이제 이후에라도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게끔 사전에 미리미리 차근차근 이렇게 꼼꼼히 살펴보는 그런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 살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